네, 2021년 1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최재형, 홍준표, 안철수의 정권 교체를 위한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의 독주가 가져온 정권 재창출의 부담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은 아니고 연합뉴스 등 조금 친정부 성향이라 그럴까, 그쪽 매체들에서 이런 보도가 제법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청년층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을 뜻하는 게시물을 국힘당 게시판에 띄우면서 당을 비판하고 떠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올라온 글들을 보게 되면 기득권 정치인들과 6070 당신들이 새바람 2030을 거듭쳤다. 홍준표 지지를 민주당의 역선택이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민주당 프락치로 만드는데 어떻게 그 지지자들과 원팀이 되겠느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날게.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인 노인의 힘, 틀니의 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뭐 국힘당의 경선이 얼마나 치열했길래 이 노인의 힘이라는 표현, 틀니의 힘이라는 표현까지 쓰나요? 이거는 거의 반대당에서 쓰는 때 공격할 때 표하는 표현이죠. 그래도 국힘당이라고 하는 같은 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글 쓰는 거하고 글 읽는 거 가지고 한 30년 이상을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실력하고 성격을 조금 짐작을 하는데, 틀니의 힘,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인 노인의 힘, 새바람 2030을 걷어찼다. 이런 류의 글은요, 스스로 젊다고 하는 20대나 30대가 쓰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정도의 문장은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즉,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저처럼 문장을 만드는데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냥 구호를 만들 뿐이지. 그리고 운동성을 중시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고발사주 사건에 관련돼 있는 조성은 씨가 이번에 국힘당을 탈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제 발로 탈당할 사유가 발생했다. 윤석열 후보님 무척 축하드린다. 두 번째 역사적인 국기문란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두 번 모두 국기문란에 공범이 되는 당이 아니길 바랐다. 등등 이렇게 썼습니다. 이 조성은 씨가 쓴 이 글이 있죠. 이게 2030의 보편적인 글솜씨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글도 보게 되면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따듬지 않고 그냥 거친 글들입니다. 이렇게 뭐 틀니의 힘이니 노인의 힘이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저처럼 글을 써본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문구거든요. 정치꾼들이 만든 냄새가 나는 거죠. 조성은 씨 글을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써야 보통 젊은이들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성은 씨가 이번에 탈당을 했는데 저는 이 양반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 국힘당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조성은을 제명하는 게 저는 오히려 옳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경선이 치열하게 붙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죠? 윤석열만을 겨냥한 거이기도 하지만 국힘당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그때 뭐 제명을 할 수 없었으니까 지나왔는데 본인이 탈당을 한다고 딱 띄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신호탄이죠. 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선거에는 뭔가 거대한 조직이 뒤에서 툭툭 던지는 게 있더라. 그건 제가 한 34년 한 기자의 감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저 뭐 호기롭게 술 좀 마시고 노래 좋아하고 검사로서 뭐 검사도 멋있죠. 뭐 평생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면 좋은 거고 가능성은 늦게 인관했으니 늦었으니까 뭐 호기롭게 살자 그랬겠죠. 근데 총장이 되면서 이제 크게 바뀌었죠.
이러한 그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까지 떠오른 거는 절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입니다.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특히 추미애와의 갈등이 컸습니다. 추미애 씨는 정치인이고 한데 사람을 공격해도 그렇게 공격하나, 참 저는 멋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독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자승자박인데,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은 민주당 경선에서 마지막 경선까지 오지도 못했고 탈락했는데, 그 추미애가 없었다면 윤석열은 이렇게 크지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 씨는 추미애와 싸우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대권 후보로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국힘당에 있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만고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집안 좋고 공부 많이 하고 그 정도의 엘리트는 세고 셌죠. 반에서 1등하는 엘리트야 세고 셌잖아요. 전국에 한 300개 고등학교에서 300명 있어봐야 뭐 별거 아니죠. 영웅은 이 통도 크고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하고 다투니까 자연스럽게 야권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안으로 보면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된 거죠. 영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얽매이지 않는 성격이고 결혼도 늦게 53살에 했고 자식도 없고 좀 자유로운 사람이고 또 어릴 때부터 부친이 연세대학교 교수니까, 그 당시에 교수님은 굉장히 부자고 여유 있었으니까 뭐 구애 안 받고 잘 큰 사람이니까 휙 떠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있었던 대검에 그 당시에 뭐 추미애가 싸우니까 화환이 쭉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윤석열을 포위하기 위한, 윤석열이 마음대로 못하고 야권을 끌기 위한 하나의 민심의 표출이었죠. 계속 이쪽 잡아당긴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끌려온 거죠.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뭐 중간에 줄리 사건 터진다는 건 다 알았고, 장모 사건 터진다는 건 다 알았고, 오래된 사건들. 또 윤석열 씨 장모하고 그 동업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서 그 사람이 계속 공격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터진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터지면 과연 이 사람이 처갓집 문제인데 아예 안 한다 그러면 어쩔까 하는 불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윤석열이가 안 한다고 할 때 대체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호출해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하겠다고 직전부터 저는 그를 윤석열 대체제가 될 것이냐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냐 기사를 썼었는데, 하여간 이 문재인 정권에는 주사파도 버글버글하고 사이비 주사파도 버글버글하고 너무 강하게 나가고 염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과 맞서려면 강해야 되는데 국힘당은 내에는 없으니까 제사들은 있지만, 근데 홍준표는 그때 복당도 안 시켜줬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혹시 또 안 한다 그러면 최재형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재형을 대체제로 쭉 내세워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홍준표가 이제 복당이 되고 고무렵쯤에 윤석열 씨가 포기를 안 하니까 최재형 씨가 이제 뚝 떨어지면서 이제 경선에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씨가 갑자기 쫙 부상했습니다. 홍준표 씨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 의원은 저는 그게 그분의 패착이라고 보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했지 그러더라고요. 조조가 통일했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 제갈공명, 관우장비, 숱한 제사를 거느린 유비는 왜 못했냐 그러더라고요. 유비는 못했죠. 세력이 약했죠. 근데 조조한테도 사마익이라든지 하우연, 하우동 같은 영웅들이 있지 않았냐 그랬지만, 그렇지만 조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하의 제사를 모으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한번 경선을 치르겠다는 얘기를 했고, 윤석열 씨는 자기 자신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부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지지고 볶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동훈 기자가 뭐 포항의 수산업자랑 어쨌니 뭐하니 온갖 사건들이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정치자금 모은다고 할 때 하루에 21억인가 한 번에 딱 차버렸어요. 최재형 씨는 며칠을 해도 4억인가 500개 안 되고, 홍준표 씨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게 홍준표 씨의 특징이죠. 왜? 이 양반은 정치의 달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이 어떻게 해악을 주는지도 압니다. 포항 수산업자도 만났고 누구도 만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지뢰밭을 지나가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람 제사도 모으지 않고 돈도 안 모으고 그리고 부인한테 의존하면서 풀어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홍준표 지지 세력이 갑자기 붙었어요. 저는 홍 의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인간적이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확 모이길래 저 친구들 옛날에 돼지발정제 해서 다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인데 왜 저러지? 좋은 면은 그때 안 보다가 이땐 본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홍 의원이 그토록 걱정하던 어떤 정치 조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홍준표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가해진 것처럼 그런 집요한 공격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홍준표한테는 상상도 못할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돼지발정제부터 저는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홍 의원이 저한테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될 게임이었으면은 그때 안철수랑 단일화도 안 됐고 끝까지 해보겠는데 안 될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다. 어차피 지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홍 의원이 쭉 따라 붙길래 최재형 씨는 이미 포기했고 근데 홍준표를 아는 저로서는 윤석열이 안 돼도 홍준표면은 민주당과 싸울만 하다 라고 했는데 홍준표 씨가 결론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홍준표 의원은 경선이 있던 날 수락 연설을 준비해 가지 않았다 그랬죠. 즉흥적으로 연설하겠다 그랬죠. 그게 일종의 감이죠. 정치 구단인 그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이 최재형과 홍준표가 있어서 윤석열은 완주를 했고 그 경쟁 때문에 윤석열은 정치인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을 추미애가 너무 공격함으로 인해서 정치에 출마할 의사를 굳혀줬고 이렇게 몰아갔다는 것처럼 이번에는 최재형의 바톤을 위해서 홍준표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과 경쟁이 벌어지겠지만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관계는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와 피의자 관계입니다. 윤석열은 굉장히 쉽게 볼 거예요. 이재명 씨 측이나 민주당에서는 각가지로 뭘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딱 뭔가 취재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근데 검사 오래 한 사람들도 이건 범죄자야 그러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이재명 씨 측에서나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공격해 올 텐데 저는 지금부터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 안철수 대표를 봅니다. 안철수 씨가 윤석열 씨에 대해서 제가 어제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테러 같은 걸 대비하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위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과거의 최재형, 홍준표처럼 윤석열 대체제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경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민주당은 이번에 홍준표, 윤석열 경쟁에서 홍한테 많은 20대, 30대가 지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자기네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해를 시키고 상대를 분해시켜야 하면 어떻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추미애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왔고 대장동은 너무 어그러졌는데 이재명 씨를 뽑아놓은 게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민주당이 사람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후보를 세워놓거나 그 방법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려면 안철수 씨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은 또 십자포화를 맞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맞겠죠. 맞지만 덜 맞습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있을 때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성은 씨를 필두로 20, 30대가 국힘당을 탈당한다 어쩐다 하는 게 이게 언론에 이렇게 나면은 그게 대세 같지만 이게 또 다른 현상을 불러오고요. 또 대체제를 등장하게 만들어서 정치를 또 다르게 바꿔나갑니다. 하여간 지금 벌어지는 이번 정치는요. 한국 정치 역사상 특이하게 범죄자가 등장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요. 기본적으로 출마한 사람 자체가 과거의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거친 싸움꾼 같은 사람들이 여야에서 다 후보로 뽑혔어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건 한판 싸움이고 뭔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죠? 굉장히 거친 정치 싸움이고 여기에 북한이 개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세력에서는 하나의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 면에서는 안철수 씨가 최재형, 홍준표에 이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정치적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아도 들어오지만 더 크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쭉 바톤 터치를 가가면서 대체제를 세워놓고 있는 이러한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치 패턴이 내년 3월에 대선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상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